안녕하세요. 도움유학원 호주완전정복의 조세입니다. 다들 안녕히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요즘 한국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하고 그렇다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호주는요, 이제 겨울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담을 영상은 바로 2024년 7월 9일날 시작한 세컨드 세미스터 텀 3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리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는 총 4개의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텀, 4월 텀, 7월 텀, 10월 텀,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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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그래서 총 40주에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가지고 세컨드 세미스터 텀 3입니다. 7월 9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이 총 13명의 학생이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날 학교에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을 서포트를 하였습니다. 제 영상, 전 영상에도 제가 다뤘던 항상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도를 두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떨리는 날이고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해왔던 이 목적 자체가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 설레임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중요도를 두는 이유는 저희가 가서 혹시라도 있을 어떤 실수나 좀 미흡한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백업을 해드리러 가는 겁니다.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영어에 미숙하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그 부분을 요약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학교에서는 학부형님들과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영어에 미숙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서 우리 도움 에듀케이션, 도움 유학에 왔어. 우리 학생이야.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너가 좀 전달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자랑은 하지만 어떤 유학원의 파워와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도움유학원에서 온 학생이야. 좀 더 신경 써. 그래서 아이가 있는 그 기간 내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와 유학원과 약간 파워게임, 그 다음에 인맥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이 되겠죠. 저희가 요번에 간 학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쪽에서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공립학교로는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컬리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힐 스테이트 컬리지 갔었고요. 그리고 골드코스트의 애시모아 스테이트 스쿨, 베노아 스테이트 스쿨, 그 다음에 바스티 스테이트 컬리지 공립학교는 이 6개 학교를 갔고요. 사립학교로는 세인트 폴 앵글리칸 스쿨을 갔습니다. 각 학교마다의 느낌은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첫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낀 부분,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느낀 부분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요,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컬리지입니다. 이 학교는 북쪽 가장 끝에 있는 공립학교이고요. 학교는 스테이트 컬리지다 보니까는 프랩부터 이어 12까지 다 있는 학교고요. 지역은 말 그대로 노스레이크 지역과 맹고힐 지역, 이 두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 학교에는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셨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학생이 입국하기 두 달 전부터 저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면서 학교의 인폼을 계속 저희한테 줬고 저희도 학부형님께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컬리지는 호주에서 유일무이하게 교복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학교는 화이트힐 스테이트 컬리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이트힐 스테이트 컬리지는요, 브리스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힐 스테이트 컬리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HSP, 영어 준비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은 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전 비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처음에 호주에 입국할 때는 저희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 등록하고 왔는데 영어 과정만 등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비자가 2024년 9월달까지 비자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달부터 화이트힐 스테이트 컬리지로 새로운 비자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비자가 승인이 안 난 브리징 상태였습니다. 자, 브리징 상태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시작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상태였었고요. 단지 이제 학교에서는 시작을 안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약 30분 정도를 계속 저희가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웰커밍 다시 시켜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메인 키포인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은 항상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참석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저희 학생들은 다행스럽게 학교를 무사히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골드 코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애시모 스테이 스쿨입니다. 애시모 스테이 스쿨은요, 제가 많이 안 다뤘던 학교예요. 사실은 애시모 스테이 스쿨은요, 저한테는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학교였습니다. 애시모 스테이 스쿨은요, 코로나 바로 이후에 유학생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학교가 과연 지금은 어떨까라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 작년 1월달에 2023년 1월달에 이제 두 아이를 한번 보내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애시모 스테이 스쿨에 갔었을 때와의 그 느낌적인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됐었는데요. 요번은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프라이머리 주니어와 그 다음에 미들스쿨 주니어, 그러니까는 저학년 주니어 교장 선생님과 고학년 주니어 교장 선생님께서 두 선생님께서 유학생들을 각각 맡아서 케어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2024년 7월 달에 총 5명의 한국 아이들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베노아 스테이 스쿨입니다. 예, 베노아 스테이 스쿨은 믿고 보내는 학교죠. 베노아 스테이 스쿨은 거기 있는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이미 오기 전에 모든 스테이셔너리를 다 주문해서 박싱을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드리고요. 7월 9일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복 다 구매해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 수업은 그 다음날에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총 6명의 아이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아이, 대만 아이 해서 3명 정도가 엑스트라로 더 있었습니다. 바스티 스테이트 컬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스티 스테이트 컬리지의 초등학교입니다. 네, 이번에 3명의 아이가 시작을 하였는데요. 사실 바스티 스테이트 컬리지는 저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약간 학생을 받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7월 9일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학생들은요 3일이 지난 7월 11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7월 9일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나 학교의 스태프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뒤로 딜레이 시킨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터뷰를 한다 했는데 실제 저희는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터뷰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허둥지둥하는 게 학교가 보였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저희가 학교에다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은 정시에 시작하길 다 원하시지 딜레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왜 시작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문제를 파악해서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립학교는요 유일하게 7월 달에는 세인트 폴 앵글리칸 스쿨을 저희가 학생들을 3명을 시작시켰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북쪽에 있고요. 예, 굉장히 잘 알려진 사립학교고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사실 요즘 사립학교가 이렇게 저희가 넘버가 줄어든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리가 학년별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립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또 공립학교로 옮겨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지금 자리 확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시작할 수 없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한테 미리 문의만 주시면은 제가 자리 확보를 해놓던지 아니면은 학교와 얘기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폴 앵글리칸 스쿨은요 오리엔테이션 말할 거 없이 쭉쭉쭉 사실은 학교 시작하기 전주 3일 수목금을 오리엔테이션을 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이미 교복 다 마쳤고 스테이셔너리 저랑 같이 가서 구매 직접 다 하셨고 네, 바로 학생은 7월 9일날 학교 시작할 때 땡함과 함께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왔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또 어머님들은 또 환한 얼굴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한 거는 이미 학교 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세틀먼트 정착 서비스로 학생들을 전부 다 학교를 가게끔 준비하게끔 집을 렌트를 다 끝내고 도시락을 다 준비시키시고 차를 다 준비해드려서 라이딩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다 철저하시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7월 학기에 시작한 학생들 모두 건강들 하시고 다들 행복하게 학교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 학교 리뷰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 바로 2024년 7월 학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했던 렌트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7월 학기 세미스터 2에 시작하는 가정 9가정에 대한 저희가 정착 서비스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총 9채에 대한 렌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네, 이번 렌트 중에 제일 멀리 간 데가 바로 노스레이크였습니다. 노스레이크 맹고 힐 지역에 이제 집을 렌트를 제가 인스펙션을 한 8번에서 9번 정도 갔습니다. 자, 노스레이크는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렌트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노스레이크에 새로운 형태의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듀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한 채를 반으로 잘라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100% 렌트의 목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당연히 듀플렉스, 한 집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방 하나와 작은 거실과 부엌과 차고가 따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파트의 한 집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주당 가격이 400불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집들은 별로다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시큐어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공간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과의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는데 저렴하게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벤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집이다 보니까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노스레이크 맹고힐 지역의 집의 형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스레이크가 렌트비가 저렴하고 교복을 무료로 주고 하다 보니까는 가성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노스레이크 쪽 한번 찍어볼게요. 거기 또 웨스트필드, 그 다음에 코스트코, 이케아 등의 대형 쇼핑몰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도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스포트 아파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우스포트는 제 바운드리입니다. 요번에 렌트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원베드룸이 $650, 그 다음에 투베드룸이 $750입니다. 요즘 사우스포트 센트럴 같은 경우에 약간의 제가 요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매매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렌트가 성사돼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지금 집을 팔고 싶어 해. 그러면 저희 어머니들은 멘붕이 오시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자, 첫 번째, 렌트 계약 기간 안에는 저희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저희는 렌트 기간 안에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우스포트 센트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투자 목적에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들어와서 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나중에 렌트를 연장하더라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쪽 부동산 또는 그쪽 사는 바이어의 주인이 연락이 옵니다. 만약에 지금 집을 빼주면은 이만큼에 대한 금액을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래서 보상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또 바스티로 왔습니다. 바스티는요, 방 2개 유닛이었고 수영장이 있었는데 렌트비는 $750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스티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오르는 게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우스포트가 쭉쭉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스티 750불이면은 사실은 올해 초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저희 필립 팀장님이 렌트한 집 중에 첨사이드 집을 저희가 렌트를 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두 가정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식수 인원이 좀 많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방이 많은 집을 저희가 구했는데요. 첨사드에 있는 아파트 펜트하우스입니다. 아파트 맨 위에 있는 가장 평수가 큰 데인데요. 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집도 주당 렌트비가 $1,000에 저희가 렌트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750에 사우스포트 방 2개짜리보다 3베드룸에 펜트하우스 $1,000면은 가격을 저희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쇼핑센터와 이렇게 벽 하나 사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의성이 좋은 집을 저희가 렌트를 해서 저희 학부형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올해 6월 3일부터 새로운 렌트 법안이 시행되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3개월 또는 6개월치의 선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렌트를 했었던 기록이 없고 호주에서는 인컴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주인한테 어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이후로는 이제는 3개월치, 6개월치 선납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주치 본드비, 보증금, 그리고 2주치 렌트 인 어드밴스입니다. 총 6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 저희가 렌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젠 저희도 렌트를 할 때 다른 평범한 호주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렌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얼마나 불리하냐? 첫 번째, 저희는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 호주에서의 렌탈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컴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 비자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렌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렌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무기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벌써 20년간 이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렌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오실 손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 렌트 관계자분들이나 주인들이 저희 손님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관계자분들과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계속 일을 하면서 쌓아놓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집 렌트를 성사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리즈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리즈 브레이크란 무엇이냐면은 리즈 브레이크한 집을 저희가 렌트했을 경우에는요, 새로운 계약서가 저희가 왔습니다. 그 새로운 계약서 온다는 거는 새로운 가격을 저희가 받는 건데 보통 가격은 예전 계약서보다 상이하게 올라가 있는 가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가격대로 저희가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뀐 법은 그 리즈 브레이크 한 집을 저희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첫 계약에 있던 금액대로 저희는 돈을 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2024년 5월 달에 렌트를 계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계약을 만료일은 2025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렌트를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렌트를 계약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2024년 5월 달에 받은 그 사람의 가격으로 2025년 5월 달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가격을 내는 거는 나머지 두 달, 2025년 7월까지.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인 계약은 7월달, 2024년 7월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격은 2025년 7월달 두 달에 대한 인상된 가격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학교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항상 제가 했던 이제 렌트 계약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리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재미난 걸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니면서 느끼고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전부 다 학교에다 투입해서 느꼈던 점들을 저희가 다 조합해가지고 다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항상 이렇게 좋아요랑 구독이랑 그 다음에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셉이었습니다.